네, 안녕하세요. 주경야독의 이 대표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2차 전지를 보유하신 분들의 정말 한숨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가 주도주 섹터에서 이제 제외되기 시작하면서 다른 테마들은 크게 오르고 있지만 반면에 2차 전지 섹터는 상당 구간 조정장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렸었던 2차 전지에서 힘이 빠지다 보니 코스닥 지수도 힘을 그대로 이제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900포인트 이탈 지점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 906포인트를 지금 현재 지지를 좀 해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2차 전지 관련된 또 새로운 내용들을 저희가 업데이트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2차 전지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혹은 주주이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2차 전지 이제 멸망하나요? 라는 주제로 정말 아주 썸네일을 좀 강하게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긍정적인 시선을 아직도 지금 유지를 좀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중국은 내수 시장 외에는 점점 이제 우리 시선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왜 설명드리냐면 아시겠지만 지금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도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그런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부분이었죠. 이제 올해부터 이제 좀 시작이 되기 시작해서 이제 내년도부터는 아마 정부의 압력이 굉장히 극도로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됐었던 테슬라의 LFP 배터리 채택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가 흥미가 많이 떨어진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면 테슬라가 지금 LFP 배터리를 채택할 때 있어서 자, 중국 외에 다른 제품군들이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LG에너지 솔루션, 우리로 따지면 SK, 삼성, 그리고 파나소닉. 자, 만약에 테슬라가 이 중에서 한 곳이라도 LFP 배터리를 제대로 생산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쪽에서 많은 배터리를 발주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역시 LFP 배터리에 대해서는 워낙에 멀리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들어지고 사실은 LFP 배터리 위주의 시장이 이렇게 커질 것을 전혀 예상을 못했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인 부분과 예측의 실패로 인해서 지금 현재 조금 고생하고 있는 구간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긍정적인 요소는 최근에 이제 삼성 SDI가 LFP 배터리를 성공을 했죠. 개발하는 데 성공을 하고 시제품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SK온이 먼저 이제 시도를 했었고 이후에 삼성 SDI가 두 번째로 이제 시제품을 공개를 했는데 두 가지가 사실 조금은 달라요. 조금은 다릅니다. 일단 LG 같은 경우에는 LG가 아니라 삼성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가 어떻게 됐죠? 망간을 첨가해서 LMFP 배터리를 토대로 에너지 밀도와 가격 측면에서 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라는 게 좀 특징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 SK 같은 경우에는 하이니켈을 또 첨가를 해서 LFP 배터리를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행거리 같은 면에서 품질적인 면에서는 조금 더 삼성 SDI보다는 높은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LFP 배터리를 채택했었던 이유는 가격 경쟁력이기 때문에 SK와 삼성 SDI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망간을 첨가한 것으로 봤을 땐 삼성 SDI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제 수율 맞추기와 가격 경쟁력을 누가 더 갖춰서 배터리 출범이 가능한가에 따라서 앞으로 어느 쪽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테슬라 쪽에 발주가 상당 구간 나올 것으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LG까지 여기에 이제 힘을 실어주게 된다면 다시 이제 국내 3사 위주로 흘러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테슬라로서는 사실 선택지가 없었다. 지금 다른 완성차 업계들과 가격 경쟁력을 펼쳐야 되는 상황. 특히나 테슬라는 중국 시장을 겨냥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LFP 배터리를 채택하지 않고는 가격 경쟁력이 전혀 없다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인지했을 것으로 좀 추정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점차적으로 지금 가동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서서히 뉴스를 토대로 우리가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테슬라가 7일,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파나소닉과 LG 에너지 솔루션인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 뭐라고 요구했냐면, 앞으로 개발하는 배터리에 중국산 소재를 전면적으로 변경을 해줄 것을 요구를 했어요. 자, 요건 뉴스를 제가 같이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자, 테슬라 IRA, 대응 배터리 소재를 바꾼다. 한국이 수혜가 전망된다. 라는 부분이 나타나겠죠. 어쨌든 배터리를 만드는데 가장 크게 필요한 것은 양극재이기 때문에 약 40%를 차지하는 이 양극재의 비중을 당연히 한국산을 많이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것은 내년도 하반기에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때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 상향이 이때부터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대로 중국에서 공급받는 소재 물량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돼서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자, 어차피 올해 실적은 다 말아먹었어요. 양극재 업체들도 그렇고 배터리 업체들도 그렇고 지금 사실 재미를 보기는 어렵다. 자, 그러면 어쨌든 내년도에는 캐파가 더 증설되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내년도부터는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눈으로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뉴스에서 나오지만 테슬라가 교체를 추진하는 소재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뭐 양극재, 음극재 뭐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죠? 이걸 빼놓고서는 무슨 소재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배터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60%의 소재를 차지하고 있는 양극재와 음극재 중에서 양극재와 음극재 모두에게 좀 해당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에 중국 소재 대체 배터리 생산 계획이 정확하게 이제 발표가 됨에 따라서 확실히 테슬라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LFP 배터리를 국내에서 빠르게 이제 시제품까지 나왔기 때문에 대량 양산 체제를 갖추기 시작한다면 중국산 배터리 모두 다 교체될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는 부분. 유진투자증권에서 사실 너무나 2차전지 배터리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풍력 쪽으로 많이 밀고 있는데 사실 풍력 쪽 이제 CS인들을 많이 미시더라고요. 유진투자증권 코스닥 벤처팀에서. 자, 근데 CS인들도 한번 보세요. 그쪽에서도 굉장히 같은 입장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밀기 시작했는데 8만원대부터 어떻게 됩니까? 주가 여기까지 빠졌어요. 5만원대까지. 자, 근데 지금 유진투자증권 코스닥 벤처팀에서 굉장히 아쉬운 건 뭐냐면 코멘트를 칠 때 너무나 한쪽으로 편견된 의견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해요? 자, 봐봐. 지금 이렇게 빠졌지? 지금 중국 무시 못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지금 너네들 에코프로빔 이런 것들 빠지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맞지 않다는 얘기죠, 사실. 똑같이 빠진 거예요. 그죠? 풍력도 빠지고 그들이 밀고 있는 풍력도 빠진 거고 결론적으로 보면 배터리도 좀 빠진 겁니다. 자, 그래서 어디가 더 낫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상 우리가 LFP 배터리에 대해서 좀 무시했던 경향들은 좀 있지만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장에 좀 선점하는 좀 기회를 좀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중국산 배터리를 교체를 못하겠지만 추후에는 분명히 가능하다. 분명히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유진투자증권의 너무나 이제 또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은 좀 보기 좀 거북할 때가 좀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언급을 좀 해봤고요. 자, 세 번째, 리튬과 리텔 등 가격 등은 반등할 것이다. 반등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도에 2차전지 관련된 레포트들을 많이 보신 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작년 레포트에서 다 뭐라고 그랬어요? 리튬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27년까지 계속 급증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차트를 갖고 오고 싶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갖고 왔는데 다 기억하실 거 아닙니까? 네, 리튬 가격은 2027년까지 한 해도 쉬지 않고 급증할 거라고,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왜?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부분이었죠. 자, 근데 작년 말부터 리튬 가격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니까 올해는 어떤 레포트가 나오냐면 자, 공급이 수요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바꿨어요. 의견을 180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앞으로도 2027년까지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또 명시했어요.
자, 되게 신기하죠. 단 1년 만에 이렇게 벌어진 일인데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조금 줄어들고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크게 상반된 의견들이 지금 나왔다라고 하는 게 사실상 가격을 보고서 레포트들이 분석이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레포트에 의하면 2030년도에 리튬 수요가 253만 톤이다. 근데 이제 공급이 지금 333만 톤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이 주장은 언제든지 다시 한번 뒤바뀔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되고, 자, 실질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가 내년도, 빠르면 내년도 상반기, 늦으면 내년도 하반기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경기 침체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다시 한번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전기차라는 거는 가격이 저렴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내에서도 전기차 수요가 많이 급감했어요. 보조금이 남아 돌 정도로 지금 이런 상황인데 경기에 영향을 가장 많이 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도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체감하고 계실 텐데 지금 경기가 별로 좋지는 못해요. 그죠? 우리나라 한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1%도 채 달하지 못합니다. 자, 그 정도로 지금 좋지 못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앞으로 전 세계적인 수요를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변화되는 이 패러다임은 우리가 바꿔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이게 예를 들어 2030년까지 뭐 대체율이 50%까지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예를 들어 32년에 좀 지연되겠지만 2년 정도 지연돼서 50%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지연과 이런 부분의 문제이지 사실상 전기차는 이제 앞으로 없을 것이다 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정신나간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 선거에 다시 또 재임해서 나와서 다시 한번 내연기관차로 가자 이렇게 가지 않는 이상, 보조금을 딱 중단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그래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LNF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누구 하나 주가가 좋지 못합니다. 하다못해 대장주라고 볼 수 있었던, 그나마 제일 그 급락에서도 잘 버티고 있었던 에코프로가 지금 현재 1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주가를 겨우겨우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내가 종목 주도주 섹터를 매수했는데 좀 잘 안 갔어요. 그럴 때가 있겠죠, 물론. 근데 이렇게 안 갔을 때 무조건 떨어진다고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은 좋은 선택지는 아니더라. 제 경우에서는 2차전지를 지금 절대 추가 매수하지 말고 오히려 바닥 확인과 호재가 겹겹이 등장할 때, 그러니까 주도주 자리를 다시 되찾을 만한 그런 여건, 환경이 조성됐을 때 그때 진행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밀고 있었던 어쨌든 LNF 역시 주가가 지금 20만 원을 이탈해서 19만 7,800원, 지금 최저가를 찍은 상황이지만, 일봉상 최저가를 찍은 상황이지만 저는 아직도 지금 추가 매수를 고려는 하고 있지만 아직은 진행은 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제 주봉으로 좀 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요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사실 2023년도 상반기에 굉장히 크게 올랐어요. 그죠? 여기 보시는 대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급등을 했죠. 자, 급등한 이후로 사실상 3월달 이후부터 눌리기 시작해서 자, 이렇게 바닥을 찍었어요. 이 바닥을 찍었을 때가 7월입니다. 자, 그러면서 8월달부터 서서히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자, 전고점을 넘어서는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사실 로봇주들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적 나오는 로봇주는 단 한 개도 없어요. 지금은 기대감으로 인해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히려 2차전지보다도 너무나 높게 평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중국이 안 붙었잖아요. 중국 붙으면 원래 그 업종 끝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보는 시선도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중국이 왜 로봇이 안 해요? 로봇 1등입니다. 로봇 1등. 로봇 1등 국가가 중국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결론적으로는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내수 시장이 받쳐주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가 될 수가 있겠지만 지금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3월 달에 급등을 하고 약 4개월 동안의 눌림목을 준 이후에 이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주도주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3, 4개월 정도 이제 하락 구간 및
횡보 구간을 거쳐 나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장이 좀 뒷받침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분기 실적도 안 좋고 4분기 실적도 좋지 않은 게 양극재 2차전지 관련된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메리트가 없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단 내년도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를 그려나갈 수 있는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LFP 배터리 발주 소식들이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대량 양산 체제를 갖춰서 지금 수율 잘 나온다라는 소식, 그리고 양극재 쪽으로 빠르게 소재 변경하라는 테슬라의 소식, 이런 것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면 호재로 인식받아서 로봇주처럼 이렇게 다시 주도주 섹터로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매수하자라는 게 아니라 이 하락과 이 조정이 몇 개월 정도 지속될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모든 매물들이 다 나오고 더 이상 매물이 나올 게 없다라고 판단될 때부터 호재를 인식받아서 보통 매집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또 주가가 한 단계 더 도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기다리면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만한 방법과 전략, 이런 것들만 우리가 기억하고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어쨌든 2차전지 지금은 절대 추가 매수할 시기가 아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조금 더 반등 추세,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들, 물론 개별 종목에서 호재가 나올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린 데 LNF는 지금 에코프로와 포스코 퓨처엠이 가지지 못한 세 가지의 지금 호재를 가지고 있고, 이미 한 군데 코스피 이전 상장하는 부분이 하나의 호재가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올 3개의 호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LNF가 저는 탑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LNF 안 가는데 LNF만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겠지만, 제 기준점에서는 가장 저렴하고 그리고 성장성과 여러 가지 호재들이 가장 숨겨져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2차전지 그리고 관련된 종목을 보유하신 주주분들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어쨌든 제가 끝까지 반등이 나와서 다시 주도주 섹터로 자리 매김할 때까지 제가 열심히 브리핑 AS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2차전지만큼은 저희 주경야독 채널을 계속 구독하시면서 편안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